7번 가볼게요. 7번. 이거 맞춰서 이게 계산 능력이 엄청나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는 걸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맞출 수 있는데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대 3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와 B와 C, D, E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대 3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겠죠. A, D의 길이는 여기가 5 그 다음에 D, E의 길이가 6 그 다음에 C, E의 길이가 6 루트 2 자, 이 정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손이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길이는 AC입니다. AC. 쟤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기 위한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길이 요소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당연히 각의 입장에서는 뭐 얘가 됐든 얘를 이용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2대 3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 이게 공통 부분을 건드려야 돼. 이게 지난번에 해설을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요소가 있고 각의 요소가 있어요. 결국엔 같은 건데 둘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보이는 걸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원과 오른쪽 원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각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지만 여기 이런 거는 공통각은 아니야. 왼쪽 원에만 들어가 있고 이 오른쪽 원에 이 A랑 여기 C랑 관련된 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런 각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세타로 놓으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그럼 세타에 대해서 이 편.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면 여기도 세타가 되지. 사각형이라서. 그러면 이제 길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거 파이 빼기 세타분의 A2의 길이가 됐든 아니면 세타의 A2가 됐든 이런 각에 대한 공통 부분이 있어. 걔네들을 먼저 찾아야 돼. 이쪽을 잡아도 풀리긴 합니다.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이쪽 각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 길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통현이라고 해갖고 얘를 작업을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야. 그래서 각을 여기를 세타를 해서 이거분의 이거 아니면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가도 풀리긴 해. 조금 괴로운 길이 좀 있긴 한데 되긴 돼요. 되긴 돼. 근데 여기가 이제 가장 괜찮은 위치가 됩니다. 여기가 요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먼저 사인 법칙 먼저 써봅시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왼쪽 원에서 생각을 하면 왼쪽 부분에서 사인 세타분의 여기 길이 뭐 모르니까 그 x 정도로 놓는 게 제일 낫죠. x가 2r1 이렇게 합시다. 자, 오른쪽 원은 사인에 요거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돼요. 사인 세타분의 a2 길이가 2r2 나눕니다. 나눠요. 나누고 요 길이가 2대 3이니까 일단 길이 비율이 나오지. 그럼 이 길이와 여기의 길이 b가 나오는데 2대 3이래. 여기에 2분의 3x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길이 b밖에 뭐 구할 수가 없네. 자,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코사인 제곱법칙을 당연히 사인 법칙 한번 썼으니까 코사인 제곱법칙을 한번 써보겠다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는 요 놈이에요. 요 놈이라서 여기 세타에 대해서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삼각형으로 두 개를 공통부분으로 다시 또 보는 게 좋죠. 코사인 제곱법칙을 두 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를 먼저 여기서 작은 삼각형 A, P, AD이지. AD에서 쓰면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2분의 3x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보면 보면은 여전히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또 x로 들어갔으니까 계산이 좀 복잡한데 그래서 계산을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2배 6 곱하기 x 더하기 5 분의 6의 제곱에 x 더하기 5의 제곱에 빼기 여기는 6루트 2의 제곱 6루트 2의 제곱 x에 대한 그냥 문자 하나짜리 식이니까 이걸 풀면은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을 이제 잘 풀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고 그리고 한 이쯤 되면은 여기 2 없애고 6 없애고 이 정도를 해서 결국에 AC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밑에 이제 답이 선지가 5개가 있죠. 5개를 여기다 빨리 집어넣어갖고 답이 나오는 대로 고르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게 힌트로서 사실 정말 강력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값을 물어봤으면은 이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쪽으로 곱해지는 것만 해도 3차 방정식이 나와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진짜 잘해야 돼. 식을 막 풀어내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능력은 내가 뭐 어떻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식까지를 이제 만들어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이면은 작년 수능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풀 수 있게 내공을 올려놔야 돼요. 뭐 일단 요거는 만약에 여기서 막혀갖고 못 풀었으면 그냥 이렇게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막 풀어봐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걸 계산을 줄여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법은 치환이야. 치환. 이게 x 더하기 5가 이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되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x 더하기 5를 그래서 거기 해설에는 이렇게 딱 치환을 해요. y를 치환을 하면 이게 y가 되고 이게 y 제곱이 되고 상대적으로 얘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 두 개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조금 복잡하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더. 진짜 조금 더. 한두 줄 정도 문제풀이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번도 5월에 나왔던 문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숫자만 바꿔갖고 냈는데 얘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유평에 나온 거랑은 이제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대칭성에 면적 끼워넣는 것까지 써줘야 돼. 자, 8번은 이렇게 합시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y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선이 y는 x 빼기 2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아직 몰라. 최분창의 개수가 1 정도밖에 없어요. fx는 1x 제곱 이렇게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의 조건이 문제에서 조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S1과 S2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 그 다음에 이 S2 곡선 fx와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B로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S2야. S2를 2등분 하는 게 X는 2예요. 여기가 X는 2. 이건 뭐 수능에서도 뭐 이제 몇 번 나왔고 평가원에서도 많이 애용이 됐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그러면 요 면적을 2등분하는 점은 딱 가운데 1과 5의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차함수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함수 f와 g, hx를 fx 빼기 gx로 세팅을 하면 새로운 2차 함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2차 함수의 가운데. 당연히 2차 함수는 면적이 대칭이 되니까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이 같은 상황이 정확하게 딱 가운데가 되고 여기가 2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요것만으로 이제 추정하기는 힘들고 S2에서 2배 S1을 뺀 게 4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S2에서 2개 S1을 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그 대칭성을 생각을 해서 얘를 기준으로 이 대칭성을 생각해서 얘랑 똑같은 위치에 얘를 하나를 더 잡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 잡은 거랑 이렇게 잡은 거랑 이렇게 잡은 거랑 이렇게 잡은 거랑 이쪽도 면적이 같아져요. 이게
대칭성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S1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가원에 나온 형태로 가면은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fx 빼기 직선을 빼면은 그 관계식으로 여기 4가 나온다. 뭐 이런 이제 풀이를 이용을 하면 된다. 반대인가? 여기 직선에서 fx를 빼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제 면적을 끼워넣는 형태로도 해봤어요. 면적을 끼워넣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중간에 t를 얘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조금 쉬운 내신형 문제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 내신형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를 S1, S2 이렇게 했을 때 S1 하고 S1은 2배의 S1이 S2다. 이런 표현들이 내신 문제에 많이 있거든.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게 이차함수야. S1과 S2의 관계가 S1을 2배를 하면 S1이 되니까 여기까지 여기를 알파로 합시다.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 fx dx가 0이다. 이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은 거야.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같고 정적분을 하면은 여기 플러스가 됐다가 음수가 되니까 이게 0이 돼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여기도 S1이 돼.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알파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2알파가 되겠죠. fx dx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면적을 끼워 넣으면 여기에 t를 집어넣고 여기에 t를 집어넣으면 이게 같아지는데 이렇게 면적을 끼워 넣었을 때 이득은 뭐냐면 계산이 편해져요. 계산이 t에다가 2s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 S2랑 t를 하면 여기 이차함수 면적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차함수 면적이 돼. 이차함수 면적은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이용하기가 편해. 이거는 6분의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2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2알파에다가 2알파 곱하기 여기 높이 h만 곱하면 돼요. 이게 같다라고 하면은 적분 계산을 할 때 좀 많이 간편해지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t를 집어넣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자 S2 더하기 t는 이차함수 4까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1에다가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S1의 2배에다가 t를 한번 이렇게 된 평행사 변형이야. 얘는 당연하게 여기 면적이 같아서 같은 간격이고 같은 간격이라서 이차함수는 재밌는 게 성질이 뭐가 있냐면 자 얘랑 평행한 애를 이렇게 잡아. 평행한 애를 안 잡아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접하는 점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에서 같은 간격이지. 같은 간격에 여기서 요만큼이 같은 간격이야. 알파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의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이 차함수랑 항상 같아요. 이것도 같은 차함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새로 만들어지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같은 간격이 되면 당연히 여기 이차함수예요. 이게 좀 이렇게 해서 같아져. 이렇게 높이가 같아집니다. 높이가 같아져요.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얘가 평행한 직선이 돼. 자, 그럼 다시 가볼게. 얘는 그 사각형이 여기 h라고 할게. h에서 이렇게 높이 구하면 되지. 이게 4야. h 곱하기 4가 되면 돼요. 자, 4를 다 뗍니다. 제곱. 그럼 h는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1을 빼고
그러면 여기는 4가 16의 3분의 8에서 1분 3분의 5가 되겠죠. h가 3분의 5야. 여기 직선의 절편은 여기 마이너스 2예요. x 빼기 2라서 여기서 3분의 5만큼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f1의 값은 식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fx는 직선 요놈이랑 0과 4에서 만나.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는 1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빼기 3분의 1이에요. 그럼 fx의 식은 x 빼기 3분의 1에 직선하고 만나는 애가 0과 4야. 이렇게 딱 만드는 겁니다. 여기 사실 이제 제일 간단한 풀이가 되고 나머지는 뭐 계산해도 돼요. 계산해도 되는데 이 면적을 끼워 넣는 이 방식이 그 전에 있던 내신에 있던 방식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어. 근데 뭐 이번 평가원은 이거보다 훨씬 쉬웠지. 뭐 계산으로 막 들어가도 너무나 좋고 요거까지 공부를 해놓으세요. 요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9번 또 복습을 해봅시다. 또 숫자가 그냥 살짝 바뀌었어. 유치해졌습니다. 문제가 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냥 나는 손을 못 대겠다 싶어도 이 문제 일부만은 이제 공부를 해놔. 그러니까 이 풀스토리로 100%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자, 이 고난이도 문제들은 여기에 들어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해서 얻어낼 게 되게 많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이에요. 자, 여기서 꼴과 값을 극한 다음에 항상 여기 집중해서 값을 뽑아내면 돼. 자, 꼴은 0분의 0꼴. 그래서 f0은 0이야. 값이라고 하는 건 요거 이제 f'에 0을 집어넣어 봅시죠. 이렇게 됩니다. 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뭐 y는 x가 이제 문제에서 나오니까 여기 이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돼. 0,0을 지나가고 f'0은 1이니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돼. 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차함수 fx인데 이 4차함수 fx와 그 다음에 이제 x, y는 x하고의 선택 함수가 나오는데 gx는 x가 되든지 fx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함수야. 연속 함수니까 당연히 x랑 fx가 만나는 점에서 갈아탈 수 있어. 4차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나는 점이 분명히 여기 하나는 있는데 다른 데서 이제 만날지를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가족권에서 보면 가족권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gx 빼기 g1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꺾여 있다는 얘기죠. 꺾여 있으니 이거는 함수를 갈아탈 때 1에서 근 하나짜리로 근 하나짜리.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여기서 1이 되면 이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렇게 갈아타는 거지. 여기 꺾여. 그러니까 1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 그래도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4차 함수를 많이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나조건이, 이것도 좀 어려운데, x가 a보다 클 때,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가 돼야 되는데, 기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니, 4차 함수랑 얘 중에서 기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요놈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점이 원점 대칭은 될 수 있는데, 이게 a보다 큰 전체 범위에서 기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은 요 함수를 선택을 해줘야 돼. 중간에는 그냥 막 갈아타도 되는데 a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는 x 함수로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한대로 가면은 이 함수와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무한대로 갔을 때. 그래서 특정 범위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갈아타도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a의 최소가 3이 돼야 돼요. 3일 때가 되게 중요한 거네. 자, 그래서 케이스를 잡아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런 형태로 여기가 1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타고 와.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와. 여기가 3이 돼야 돼. 3. 여기서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타고 와야 돼. 여기서는 이제 미분 불가능한 거는 뭐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타고 오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에서 쭉 타고 온 애가 0까지 도달을 하는데 이게 최소값이 3이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까지 와버리면 최소값이 1, A의 값이 1이 돼버려요. 1부터 이제 기함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함수를 갈아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갈아타고 그다음에 미분 불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 y는 x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3개니 fx라고 하는 식을 4차 함수를 x랑의 관계에 있어서 0에서 접하고 1을 하나를 끌고 가고 3에서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하나 해주면 되지. 자,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되고 g2분의 g-1의 값의 합이야. 그래서 좀 짜증이 나요. 이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값을 만들어내는 거는 g2분의 f의 g의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g2라고 하는 애는 여기 2에서 4차 함수를 타고 가는 거지. 이게 f2가 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니까 이게 근을 이쪽으로 이제 끌고 가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3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3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함수, 여기가 기함수가 돼버리니까 A 값이 1이 돼서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또 몇 개의 경우가 더 나와야 이게 합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제 접하는 상황을 이제 이렇게 접하는 걸 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걸로 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니 여기서 꺾어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대칭성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대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함수를 끌고 가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와야 돼. 만약에 이렇게 타고 오면은 이게 최소값이 1이 돼버려요. A의 최소값이 1이 되는데 여기 3에서 이렇게 끊어져서 함수를 타고 오면은 이쪽에 3과 마이너스 3 이후부터는 이렇게 점대칭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5월에 나왔으니까 이 스타일의 문제를 복습해서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도 또 해봅시다. 이 선방들을 뭐 비슷한 애들 많이 풀어보세요. 자, 10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0이 0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독특해. 이런 형태는 처음 나왔어. t 빼기 2분의 1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 함수인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t가 0과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gt 함수는 원래 두 개의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t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불연속이 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거쳐갈 때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한 개에서 만나는 점이 되다가 이때 두 개가 됐다가 세 개가 됐다 두 개가 됐다 한 개 이렇게 되니까 이게 t에 대해서 세모랑 별 기준으로 한 개가 되다가 그 다음에 두 개가 살짝 됐다가 세 개가 되다가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음에 다시 또 2개가 됐다, 1개가 된 이런 함수가 이 GT 함수의 모양이거든. 근데 이 GT 함수는 기본적으로 2개의 점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얘도 불연속이고, 그럼 기본적으로 얘도 2개의 점에서 불연속인데, 2개 불연속이 적당하게 얘가 뭔가가 됐을 때 다시 2개 점에서만 불연속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이런 형태에서 여기서 불연속이고, 얘가 살짝만 평행 이동돼서 이런 점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2개를 더한다고 해도 더한 함수에 대해서는 불연속의 연속이, 그러니까 불연속, 이게 상식인데 불연속 함수 더하기 연속 함수는 이건 100% 불연속이야. 퍼센트 불연속이 됩니다. 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되는 함수랑 F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야. 이걸 2개를 더해준다고 생각해봐. 오른쪽에서 이렇게 더해지는 이 값하고 왼쪽에서 이렇게 더해지는 값이 다르죠. 같아질 수가 없어. 얘는 이렇게 같은데 얘는 다르면 2개를 더하면 달라지지. 100% 불연속이야. 근데 이거를 이 문제에서는 연속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연속으로. 이 4개의 점이 불연속인데 이거를 어떻게 합체를 시켜서 연속을 만들어야 되냐? 그럼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연속점과 불연속점을 합쳐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2분의 1만큼을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연속점끼리 중첩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오는 게 얘는 1, 얘도 양쪽에서 오는 거 1, 이쪽에서 오는 거 3, 여기서 오는 거 3, 합치면은 4. 이렇게 합치면 4, 이렇게 합치면 4, 2하고 2 더하면 4. 그래서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0과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분의 1이 돼요. A는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것도 별거 없고, 자, 그럼 이제 식만 만들면 되는데, F형이 0의 상태에서 FA의 최소값, F1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거의 최소. 그러니까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0,0을 지나가는 함수를 가지고 3차 함수를 이제 만들 때, 자,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게 0과 2분의 1이니까 이게 0과 2분의 1이 돼야 돼요. t의 입장에서.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돼요. 0,0이 0이니까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어. x좌표가.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하면 대충 봐도 여기가 1이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대충 뭐 왼쪽에 있으니까 좀 적당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비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0,0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2분의 1인데 1이 여기서 같은 간격을 집어넣었다고 해봐. 1이 이쪽이 크겠지, F1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좋지만 느낌적으로 여기 1 적당하게 1이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그래서 식을 만드는 거는 뭐 이제 비율을 이용하면 좋지. 여기를 대충 B, 여기 2B, 여기 3B, fx는 x를 근으로 하고 여기 3b에서 제곱이 되고, 뭘 집어넣으면 돼? b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된다를 이용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b의 2b의 제곱이 2분의 1. 그럼 b는 2분의 1이 되면 되죠.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자, 하여튼 이게 5월에도 또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잘해야 돼. 이거는 뭐 이 형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구평이 또 수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F 함수랑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 문제는 뭐 그냥
지겹게 나왔어, 지겹게.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좀 어렵지? 혹시 11번 푼 사람? 11번. 풀었어? 응? 아니, 뭐 푼 게 별로 없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됐나? 자, 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풀었지? 0에서 x 더하기 1의 절대값 ft dt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에서 x의 ft dt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연속 조건부터 가봅시다. 연속, gx가 연속이래요. 근데 어디서 끊어졌을 것 같아? 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위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 절대값 ft dt 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t dt가 됩니다. 이거부터 분석을 해볼게. 이쪽은 무조건 양수가 되죠. 절대값을 적분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여기가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돼. 지금 마이너스에서 0까지가 fx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3차함수가 그려질 건데 거기에서 적당하게 어쨌든 음수값은 있어야 돼요. 뭐 얼마만큼 음수인지 양수, 음수가 섞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음수가 나와야 돼. 요거 말고 모르겠어. 그 다음에 G1이 0이라고 했으니까 G1 집어넣어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t dt가 0이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구간을 쪼개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잖아. 그러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t dt 라고 하는 애랑 0에서 1까지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이거 때문에 ft dt가 0이 돼야 돼.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적분값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0에서 1까지 적분하고 같아져. 3차함수야. 3차함수고, 그러면 3차함수의 특성상 뭐 흔히 유한계니까 대충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기 전에 뭐 이걸 뭐 찍으면 뭐 이런 거지. 마이너스 1과 여기 0이 있으니까 0 이 정도 돼서 fx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잡으면 이게 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x좌표랑 y좌표가 되게 중요한데 x좌표에서 중요한 게 0과 1과 마이너스 1 정도고 이제 y좌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이렇게 이제 대충 찍는 근거는 이렇게 좀 부족한데 조금 더 가봅시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 f 영역, 그러니까 g에 대한 이 함수값 영역에서는 그냥 털어낼 만큼 이제 다 털어낸 것 같아. 이제 미분할게. g 프라임 x.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는 뭐 차원이 이제 라지 g, 그 다음에 g 프라임 이 정도 3개잖아, 3개. 자, 미분 갑시다. 쟤를 미분하면 절대값 f에 x 더하기 1로 나오게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제가 마이너스 fx가 되지.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1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대충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대충 여기 0에서 1까지가 여기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대충 여기서 양수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다가 이제 G 프라임을 다시 하자. 여기다 새로 그립시다. G 프라임 X를 여기다 새로 그려볼게요. 요 놈은 무조건 양수잖아. 여기서 양수 쪽에서 뭔지 몰라도 요 정도가 될 거고 마이너스 fx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대충 한 1 정도까지는 여기서 적당한 만큼 어딘지 뭐 경계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음수 형태가 들어가야 돼. 음수 형태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fx. fx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0과 1 정도에서의 f가 적당하게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는 음수로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얘가 g 함수가 gx 더하기 1 절대값 gx 더하기 1이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일단 첫 번째 0 x는 0에서도 당연히 얘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값이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니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과 절대값 f의 1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여기가 절대값 f의 x 더하기 1이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중간에 점핑해서 갈 수가 없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러면 f 함수에 대해서 대충 찍었던 이게 진짜 맞는 거야. f0은 0이고 f1도 0이야. 그럼 대충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게 요거죠. 요거 대칭성으로 들어오면 마이너스 1, 여기에 면적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한 게 같아지니 여기도 똑같이 대칭성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의 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fx는 최고차는 음수이고 p 대충 집어넣고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g'을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g'을 다시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fx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1, 0 그 다음에 얘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던 애인데 얘를 한 칸을 왼쪽으로 보내서 절대값을 씌우래. 그러니까 이렇게 된 3차 함수를 다시 절대값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g'입니다. g'이고 g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gx를 그릴 거야. 여기가 y축. 자, gx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0. 자,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 그리는 거는 별거 없지. 여기선 증가, 여기선 감소, 여기서도 다시 증가. 이렇게 여기서도 증가, 여기서도 증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뭘 구하라고? g에 x 더하기 여전히 이거 미분 하나 더 안 했구나. x는 0도 따져야 되지만 자, 여기서 gx가 마이너스 1인 상태의 근에 대해서도 판정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걸리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거야. 어디서 걸려야 돼? 이렇게 걸려야 돼.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그럼 이 높이 차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높이 차가 여기에 면적인 거야.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은 3차 함수 면적 공식을 쓰면 좋아요. 4분의 최고창의 대수에다가 간격이 이게 1이야. 1에 3차를 적분했으니까 4가 되고 이게 1 이렇게 되면 되죠.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4가 돼서 최종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갖고 수능용으로는 맞지는 않는데 하여튼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 어떻게 맞췄지? 잘했어. 그 정도가 돼야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함수를 찍어서 들어가는 게 맞긴 합니다. 잘했어. 그 다음에 12번? 이거 맞춘 사람. 이거 5월 모의고사에서 이게 대학살이 일어났던 문제지. 자, 방향만 잡아줄게. 근데 이거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능 문제에서 다시 22번에 이 정도 난이도로 다시 나올 수 있어.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풀이가 비슷해 보여도 다 달라. 자, 첫 번째 조건으로 A1과 A1의 부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 조건에서 A1 더하기 1이 자, 이 느낌을 봐야 돼. 식을 최대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은 제곱을 만들어서 양수를 만들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n 더하기 10. an이 양수가 되면 일단 부호를 반대로 하고 2배를 한 다음에 10을 더해줘요. 그럼 사실 얘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양수는 그런지는 뭐 모르겠는데 기존의 숫자에 일단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여기 양수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 정도 느낌이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의 존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A3과 A5가 같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묻는 거는 또 A1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래서 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일단 답이 아닌 것부터 볼게요. 마이너스로 가볼게요. 자, A1이 음수면 A2는 어떻게 돼요? 음수 이쪽으로 가면 A1의 제곱이 되는데 이건 100% 양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모순이야. 안 돼. 음수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1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 A2는 0은 절대로 두면 안 되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인식이 일단 는 0 얘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럼 A2도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 여기서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야. 그러면서 A2는 A1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0이 안 돼요. 자, 얘도 양수니까 A3까지는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A3은 일단 여기서 얘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끌고 와서 마이너스 2 A2 더하기 10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게 돼. 그래서 첫 번째 A3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눕니다. 자, 먼저 음수일 때로 가보죠. 음수일 때 이게 0이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A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불안하면은 뭐 이걸 케이스를 나누면 돼. 세 번째 A3이 0일 때. 뭐 합쳐서 쓰다 보면 다시 또 이거를 또 분리해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자, 방향만 알려줄 테니까. 자, 이렇게 갔어. 음수야. A3이 음수면 그 다음 거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건은 잡고 갑시다. 이렇게 음수면 A2가 5보다는 작은 거지. 근데 0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조건을 또 받아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 A4가 음수였으니까 A3의 제곱이 돼요. 자, 이건 100% 양수가 돼. 이렇게. 그치. 이게 음수였으니 0은 아니라서 여기 등호 안 들어가고. A5까지 갑시다, 그러면. A5는 이게 양수니까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식으로 가요. 마이너스 2 A4 더하기 10으로 하고. 자, 이제 A3과 A5가 같다는 조건을 써야 되니까 이걸 A3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2A3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10이 됩니다. 이게 A3이 돼요. 이렇게. 이거 풀면은 2A3의 제곱에 A3의 빼기 10이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1, 2, 2, 5 안되네. 되나? 2, 5 되는구나. 여기서 플러스 그러면 A3 2A3 더하기 5 A3 빼기 2가 0. 그럼 A3이 마이너스 2분의 5이거나 2인데 A3이 음수라고 가정하고 풀었으니까 이건 안 되고 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전히 여기 A3이 2분의 5가 됐으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면 A2가 A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A3은 마이너스 2배의 A1의 제곱 더하기 10. 여기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어서 A1을 구하게 됩니다. 8분의 1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양수라서 이렇게 됐고 이걸 또 해요. 또 해.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 해야 돼.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거든.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피지컬로 약간 밀어붙이는 이런 문제라서 물론 이게 뭐 부등식 따지고 뭔가 이게 대소비교 따지고 얘 더하기 빼기 잘하고 이런 것도 수학 능력이긴 한데 이게 너무 머리를 쓰는 쪽보다는 몸을 쓰는 듯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딱히 나도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뭐 너희들 인생을 위해서 풀어야 돼요. 내가 이걸 아무리 앞에서 뭐 잘 풀어봐야 의미가 없지. 너희들이 이걸 풀어내야지. 그래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그래야 수능 때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쉽게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고 이 정도 난이도가 수능에 딱 나왔을 때 이걸 평상시 이 정도 문제까지를 그래도 해본 사람이 수능 때 조금 끄적여 보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자, 일단 이 정도 할게.